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3,22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한편 간밤 미국 증시 하락은 오늘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섭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랜만에 유럽과 미국 시장이 좀 빠지는 바람에 살짝 아침에 좀 흔들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흐름이 오늘 첫날의 흐름은 아니죠. 이런 흐름들은 계속 3월 달에는 더 많았고요. 4월 달에서도 아침에 흔들렸다가 오후장에 들어준 흐름들이 꽤 많았는데 일단 해외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해외 시장을 차트를 보면서 전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유럽 시장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아래 꼬리를 그래도 달아주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제 빠졌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실적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와줬는데 이건 다시 실적들이 좋아지는 얘기들로 다시 덮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핑계를 댔던 게 뭐냐면 바로 인도와 브라질에 대한 그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을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접종을 많이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정도면은 성인 남녀의 거의 대부분 이제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게 3차 3번을 맞추는 그 계획까지도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유럽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접종이 잘 되고 있어서 마스크를 벗는 단계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안 맞힌 나라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할 것이냐. 과거에서도 인도 시장이 폭락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브라질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급락하고 그런 경우는 없고 오히려 유럽 시장이 급락하거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야 전 세계 시장이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지.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다시 나중에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제 인도에 보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로 다시 덮으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차트로 보면요.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들도 죄다 안 좋은 얘기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이슈로 빠질 생각이었다면 이미 벌써 장대 음봉으로 여기를 깼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4%, 5% 이상 폭락이 나왔을 거고 오늘 아마 장중에 10% 가까이 폭락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나오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것과 확진자 급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변이에 대한 얘기들은 그거는 다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인 거고 백신의 수급에 대한 문제인 거지. 지금 나왔던 어쨌든 악재들은 그냥 그동안 다우존스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쉬지 않고 많이 올라가줬죠. 그러니까 잘 안 빠지니까 워낙 시장이 안 떨어지니까 핑계를 대가지고 한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 상승에 따른 눌림목 조정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않고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깐 누르기 위해서 핑계를 거기다 그냥 맞춘 것 뿐입니다. 딱 보니까 전 세계 들여다 보니까 브라질이 지금 늘었네, 아니면 무슨 이탈리아가 늘었네, 아니면 어디가 늘었네, 이런 식으로 늘은 나라를 찾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쪽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었으니까 이거 안 좋아 하고 시장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데 있어서 핑계를 대갖고 떨어지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빠질 생각이었다면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이 오늘 LG노텍 플러스 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 진짜로 빠질 생각이었다면 LG노텍 플러스가 아니고 오늘 20%가 급락이 나왔었는 거죠. 그렇죠? 그 대형주들도 뭐 한가 가는 거 한 2개, 3개 나오고 전 종목들이 20% 이상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도대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도 코스피도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들은 만약에 이제 정말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흐름이 나오려면 3,100을 깨야 됩니다. 여기 62선 자리 있죠? 여기 3,100짜리를 깨야 이제 드디어 좀 조정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지. 3,100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3,080이네요. 3,080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눌림목 조정밖에 되질 않고요. 그 눌림목도 웬만한 악재에서는 그걸 꿋꿋하게 잘 버텨요. 쉽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횡보 조정을 하다가 넘어가는 흐름들. 그래서 여전히 3,266 장중 신고점이었죠. 어제는 3,220 종가상의 신고점을 갖다면 3,266 요거 신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순환매 계속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주도주인 IT, 제약주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일종의 순환매인 거죠. 그쪽도. 근데 지금 차기 주도주의 철강업종부터 해서 건설업종부터 해가지고 뭐 증권업종, 뭐 화학, 기계, 뭐 조선, 해운 이쪽에는 경기 민감 주서부터 해서 그동안 못 갔던 업종들이 계속 그래도 버티면서 안 빠질 거예요. 웬만해서는. 웬만큼 뭐 코로나 악재로 빼가지고 종목들이 20, 30% 떨어진다?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종목들 계속 순환매 나와주면서 IT 유품주들은 계속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IT 유품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어제 한번 밀렸었죠.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아침에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많이는 아니에요. 1%, 2% 정도 이렇게 밀리게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를 했고 이게 실적이 5월 15일까지 이제 발표가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예비 실적, 확정 실적. 그 예비 실적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대형주들이 있는데 또 확정 실적을 또 발표를 합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실적 얘기로 해가지고 올릴 때에서는 그런 이제 실적들을 얘기를 붙여가지고 핑계를 대고 올립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반영이 돼서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더 올라갈 것도 이미 예상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은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빌미로 해서 아마 5월 달까지 다시 들어 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중에서 실적으로 제일 만만한 쪽이 IT 부품주입니다. 물론 뭐 다른 쪽들도 실적이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뭐 해운업종, 뭐 기계업종, 조선, 뭐 증권, 철강, 그렇죠? 화학 다 좋은 얘기 다 나와주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고 왜냐면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IT만큼 앞으로의 그 확실하게 1년, 2년을 봤을 때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는 쪽은 IT. 왜냐면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공장도 막 지으려고 하는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IT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에서 조정받는 것들, IT 유품주들 오히려 조정 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일단은 안전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도 IT 부품주들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좀 이따가 표 종목 잘 보시고 눌림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추세와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 흐름 짚어봤고요. IT 부품주 비롯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업종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톱텍이 3.5%, 썬데이토즈가 6.5%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매수가에 미도달한 종목들도 좀 보입니다. 그럼 이번 주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두산이 소폭의 수익 내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83%입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반가운 호성이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께 익숙한 종목일 것 같은데요.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성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역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저점 매수할 때 제일 만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가게 사시면 안 됩니다. 가격을 좀 싸게. 왜냐면 오늘 지금 시장이 흔들렸으니까 유럽과 미국이 흔들렸으니까 내일도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서 좀 싸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시 싸게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내일서부터 20일, 23일 날에 이제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그다음에 푸틴이라든지
각국 정상 4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기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 탄소를 이제 줄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쭉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고요. 요거 내일 있을 그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조만간에 이제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서 또 다시 그 기후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또 다시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사도 몇 주 전에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화상회의 외에서도 그 다음에 또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부분들도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슈 일정주라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일 만만한 게 뭔가를 봤더니 수급을 따져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뭐 금융투자하고 뭐 연기금하고 이게 샀던 것들 쭉 보게 되면 후성이 조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조정 시 싸게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리면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공략하면 매매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슈가 지금 내일서부터 당장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아마 내일 이후서부터 해서 신재생 관련주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 꼭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풍력주, 태양광,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 있죠. 그쪽 환경 관련주들, 그린 뉴딜 관련주들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다가 탄소 배출권이 움직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이제 그 모임으로 만나는 거니까 내일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후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듣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원희골딩스 표적 종목 어제 드렸던 거 그거 AS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골딩스 아주 차분하죠. 오늘 시장이 흔들리지만 뭐 그렇게 크게 밀지 않아요. 차트 모양을 보더라도 양봉 하나 받쳐놓고 어제 오늘 이제 일양 이익 패턴으로 눌리고 있는데 눌림목 조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거래량이 말라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어제 뭐 시장이 좀 미국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흔들려서 마이너스 1.3% 정도로 되고 있지만 이게 뭐 다른 애들도 안 무너져요. 다른 애들 안 무너지는데 얘가 이쪽으로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IT 오픈주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강하게 움직여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무너진다라는 반증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IT 오픈주의 뭐 넷패스도 안 빠지고 뭐 넷패스 아크 아침에 보니까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IT 섹터들도 죽으러 내려가는 흐름들은 아닌 것 같고 오늘 그냥 잠깐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기 위한 그 개구리가 이제 점프하기 위해서 웅크리는 모습. 그래서 지금 IT 오픈주들은 이게 눌릴 때 그렇게 크게 위험한 모습은 아니라서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에서 저점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오늘 할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이니까 이거는 갖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무너지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시장은 지금 여기서 미국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뭐 눌림목 조정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고 눌리면 다시 또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서 흔들리면은 오히려 IT 부품주들을 저점 매수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 제약주들도 지금 움직임들이 강해요. 그렇죠? 제약주들 강하고 최근에 IT 부품주도 강하고 어제는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철강주들은 뭐 계속 강하죠. 포스코 봐봐요 한번. 그러니까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 업종의 대표주, 순환매 대표주, 차기 주도주의 이 철강주 흐름이 꺾이질 않죠. 현대제철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세아베스틸 얼마나 강합니까?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이 하나 뭐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시장은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순환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오늘은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식으로 버텨주게 되면 시장은 횡보 조정을 하거나 살짝 밀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공략을 할 거냐. 근데 제약주들은 실적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거나 뭐 이런 이제 뭐 그 위탁 생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진단 키트를 이제 집에서 그거를 하는 이슈에 맞춰가지고 뭐 잠깐 움직여주는 흐름들 그래서 약간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데 실적들이 불분명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약주들은. 근데 IT주들은 깔끔합니다. IT주들은 웬만해서는 뭐 반도체 섹터다 그러면 이미 실적들이 벌써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애들은 얘네들은 장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걔는 이미 벌써 문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지금 IT 섹터들이 2018년도부터 바닥을 쳤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벌써 바닥을 쳤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흑자 전환을 대부분 다 했어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이 3년 동안에서 흑자 전환을 못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신통치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은 대부분 다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없다고 반도체 내놓으라고 지금 아우성이죠.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지금 막 반도체 막 굴기 사업하고 막 돈 막 붓고 있고 공장 짓고 있고 증설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들은 실적이 앞으로도 1년, 2년에서는 튼튼하게 움직이니까 제일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IT 섹터들을 조정식 공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원익홀딩스도 그쪽에 있는 관련된 섹터니까 원익홀딩스. 그래서 얘가 원익 머티리얼즈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원익 머티리얼즈.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원익 IPS도 원익홀딩스가 다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 회사예요.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홀딩스, 원익 큐브 등등, 원익 QNC 이런 이제 종목들의 같은 자회사 관계에 있는 이제 흐름이니까 이쪽의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쪽 움직일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으로 오늘 최근 이제 3월 달서부터 해서 4월 달 사이에 이제 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를 볼 텐데 뭐 아쉽게도 가격이 안 들어온 애들도 있습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SNU라든지 최근에 잘 움직였죠. 급등을 하고 잘 움직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미도달돼서 왜냐면 장이 최근에 좋았잖아요. 3월 달, 4월 달에 3월 달은 별로였지만 4월 달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뭐 SNU라든지 뭐 삼성 엔지니어라든지 GS건설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잘 가죠? 잘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가격이 들어왔 특히 3월 달이 좀 많았는데 3월 11일서부터 봤었던 네페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1일 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가 매수얘기라고 제가 공개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3월 달에 이렇게 흔들리면 매수얘기, 오늘도 마찬가지 시장 흔들리죠. 매수얘기입니다. 자, 그때 매수얘기에서 3월 11일 날 드렸던 네페스가 37,150원에서 드렸는데 아마 이쯤이 될 거예요. 이쯤에서 드렸던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수익률은 좀 더 어제 기준으로 16.8% 수익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오늘은 더 수익이 났겠죠. 19% 정도 수익일 텐데 네페스가 그렇게 지금 수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성을 하나 빼먹긴 했는데 후성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후성은 3월 10일 날에 예전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월 10일 날 네페스 37,150원에 16.8% 수익 나와 있는 거. 그럼 네페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시장이 강합니다. 쉽게 꺾이질 않아요. 대신에 절반 이상을 팔고 비중을 줄여서 절반 이하로 10%를 가져가든 50%를 가져가든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면서 전고점 돌파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그 조금 가져가는 부분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다른 애들은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IT 부품주들이. 그리고 IT 부품주 끝난 거 아닙니다. 5월 15일까지 계속 실적들이 확정 실적까지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지금 철강주도 계속 움직이는 거 보면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강주, 건설주, 뭐 증권주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도 실적이 거기에 뒤처지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월 12일 날에 자화전자. 자, 네페스도 거의 19% 정도, 16%에서 19% 수익을 줬는데 그게 작은 수익은 아니죠. 근데 자화전자는요. 44.6%의 수익을 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큰 수익을 줬느냐?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종목은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 40%, 다른 애들은 20, 30%밖에 안 빠졌는데 얘는 40%를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먹을 게 크다 해가지고 3월 12일 날에 네페스를 준 다음 날 이제 15,70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까지 44.6%나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후성도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 네페스의 바로 요 위치에 있습니다. 좀 이따 후성 가격 전략을 드리겠지만 N자형을 준 다음에 지금 이쯤에 있는 게 지금 후성이에요. 올라갔다가 이게 밀리면 다시 이렇게 튀는 게 또 후성이 될 건데 IT 부품주 흐름들은 다 비슷해요.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을 하죠.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뭐처럼? 자화전자처럼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러다가 이게 돌파가 되면은 그때는 어떤 패턴이 되는 거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렇죠? 돌파가 되는 패턴. 여기도 상승했다가 눌리고 주고 상승 주고 눌리고 돌파를 해버리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아니면 실리콘웍스 이런 패턴들이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눌리고 돌파를 해버리고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들은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IT 부품주가 대세가 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없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인과 외국인들이 계속 열심히 사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증설을 한다고 돈을 삼성전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에 70조를 붓고 있죠.
그리고 인텔도 22조 붓고 있고 TSMC도 33조를 붓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을 그냥 조는 그냥 돈도 아닌 것처럼 막 붓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캐파가 굉장히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특수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기존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반도체를 반도체 그냥 만들어져라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뭐 실리콘도 들어갈 거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재료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뭐가 들어가고 뭐 특수가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녹이고 자르고 하는데 뭐 애층가스라든지 식각 장비라든지 뭐 검사 장비라든지 뭐 전공정 장비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투입이 돼야 그거를 돌리는데 이것도 열심히 돌리다 보면 또 기기가 또 고장 날까 봐 중간에 고장 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고장 나면은 생산 라인이 뚜루룩 가다가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났어도 어느 정도 쓰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도 뭐 몇만 킬로 타면은 이제 뭐 오일을 갈아두듯이 기계들도 막 몇만 시간 뭐 이렇게 쓰게 되면 갈아줘야 돼요. 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고장 나기 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갈을 때마다 그게 또 그 장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갈 거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장비주들이 이미 계속 지금 밤낮 없이 장비들도 지금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데 기사만 안 나올 뿐입니다. 기사만 안 나올 뿐인데 올 여름서부터 해서 내년에는 어마어마하게 기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근데 내년에는 많이 올라가면 팔아먹어야 돼요. 오히려 내년에서 장비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는 오히려 파는 거고 지금은 못 간 애들을 잘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자화전자처럼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3월 달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3월 15일 날에 CJENM. 자, CJM 어제에서 수익률 5.1% 나왔습니다. 3% 이상 달성하면 뭐 하자? 절반을 팔자. 오늘 떨어지니까 또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3% 이상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을 팔아주면 돼요. 나머지는 가져가면은 44% 수익 날 수도 있고 50%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고 200% 수익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욕심을 줄여서 절반 이하로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수익 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3월 17일 날 말씀드렸던 넷마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3월 달에 드렸던 3월 그 시장이 찌글찌글했을 때에서 드렸던 종목들인데 넷마블도 수익이 어제 그저께에서 22% 수익 나왔어요. 마찬가지 어느 정도 팔고 어떻게 하자? 비중을 줄여서 나머지는 가져가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조정받으면은 다시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22%의 수익률을 줬던 종목이고 삼성물산 3월 30일 날 드렸던 거 그러니까 은근히 오히려 3월 달에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조정받으면은 기회인 거예요. 좋은 종목들은. 흔들릴 때 싸게 사는 겁니다. 삼성물산도 이 바닥에 있을 때에서 드렸더니 이것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3.7% 정도 올라갔는데 오늘은 시장이 밀리니까 좀 밀리죠. 당연한 겁니다. 더 밀릴 수 있어요. 당연히 시장이 밀리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미 벌써 저번에도 제가 AS를 해드렸듯이 5% 이상 수익 나면 어떡하라? 3% 이상 수익 나면 팔면서 가라. 그래서 그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자 4월 달에서 드렸던 이제 건설주들 잠깐 또 보도록 하겠는데 건설주들이 쉽게 안 꺾입니다. 현대건설 왜 이렇게 안 꺾이나 봤더니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계속 사죠. 이게 이제 급락하게 되면은 누구 손해냐면은 기관과 투신과 연기금이 손해이기 때문에 오늘 잘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매수할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줄여서 끌고 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받으면은 당연히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 업종의 건설주의 대표주죠. 그래서 GS건설은 가격이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고요. GS건설은 가격이 안 들어와서 잘을 갔는데 가격이 안 들어와서 움직여버렸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추천해드렸지만 가격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대신에 금호건설을 여러분들 드렸는데 금호건설은 가격이 들어왔죠. 금호건설은 10,000원 이하에서 공략하면 된다 해서 9,950원에 공략했는데 어제까지가 4% 수익이었는데 지금 다시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혹시나 없는 사람들은 공략할 수가 있겠고 건설주들도 올해 하반기에서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대선도 있고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2일 날에 말씀드렸던 톱텍. 어제까지 이제 순환매 느낌으로 괜찮았는데 이것도 6.2% 수익률을 달성을 했네요. 바닥에서 최근에 4월 12일 날에 드렸던 거. 거기서 올라오긴 했는데 더 가야 돼요. 이거는 더 가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지금 찌글찌글해가지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 건데 못 파신 분을 갖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14,000원 넘어갔을 때 잘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순환매 종목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이 이제 후성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 후성은 지난번에서 드릴 때에서 그러니까 몇 번씩 드렸던 종목이에요. 체크를 해보면 가장 처음에 줬던 타이밍이 3월 달입니다. 여기서 2번을 줬어요. 한 번은 가격이 안 들어와서.
그리고 줬던 게 5,400원대인가 5,800원대인가 그때가 처음 이제 가격이 들어왔던 자리고 그 다음이 뭐 7,000원대 그 다음이 뭐 7,700원 8,000원대 여기서도 드렸었고 여기서도 드렸었고 여기도 드렸고 여기도 추천해 드렸고 그래서 아마 지금 기억이 가장 많이 남은 사람들은 12월 달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들어가자마자 40%가 넘게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50% 가까이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으실 거고 최근에선 다시 조정을 받아서 여기서 추천해 드렸는데 3월 10날 그때 가격이 9,830원.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수익은 19%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정상회의가 있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6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됩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나서 내후년에 다시 그쪽에서 그 법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그 탄소 경세라는 걸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철강 산업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뭘 얘기를 해도 그냥 콧방귀 뀌고 그냥 계속 그냥 뭐 환경 오염시키면서 막 그런 그런 산업들을 막 펼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제 수출 산업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산업들이 이제 줄어들 정도로 그만큼 이제 탄소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 탄소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얘기 나오는 거냐?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유럽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러다가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라는 멸망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환경 이게 기후가 이게 올라가게 돼 버리게 되면 뭐 기상 이변도 이변이지만 그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거고 환경 오염서부터 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빙하도 녹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안 좋은 그런 이제 상황들로 치달으면서 이러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서는 그 사막지대가 막 겨울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북극은 여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탄소를 확 줄여야 된다 해서 이게 거의 뭐 생존에 가까운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한파도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환경 기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다라는 얘기로 지금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파라든지 기상 그 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있으니 이거는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지금 강제성을 띄우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다음에 환경주들 이쪽의 흐름들이 내년에도 계속 될 것 같아서 올해 내년에서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격 전력은 지금 가격은 안 되고요.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분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도 흔들리고 있고 코스닥도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11,000원으로 싸게 공략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흔들려 주게 되면 후성을 11,000원 쪽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이 11,000원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이 돌파된 자리와 61선 지지하는 자리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11,000원 정도에서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에서는 이게 시장이 이제 반등 나오게 되면은 수급을 보면은 기관들이 어제까지 계속 샀죠. 42만 주, 15만 주 계속 샀고 투신도 어제 그저께 16만 주 사고 최근에 계속 사주고 있고 그리고 기타 법인도 최근에 계속 사주고 있지만 연기금들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이런 흐름은 이런 정도의 수급이라면 11,000원 정도에서 그 이하면 11,000원 정도나 그 이하면 웬만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물리지를 않고 오히려 그 환경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콱 하고 튀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는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얘도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이 움직이든 탄소 배출권 혹은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이 정고점까지도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수급과 차트 모양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담지 말고 수급이 안전한 그리고 이슈를 담고 있는 후성 11,000원 정도.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11,000원 정도에서 싸게 사시자라는 말씀 오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오늘 표적 종목은 시장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기 좋은 종목으로 후성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11,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오 이문택요. 네오, 이문택. 이문택.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3,212원이고요. 비중은 7%. 13,212원에 알겠습니다. 13,000원대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얘는 신규주이고 면역 항암제 관련주 쪽인 것 같은데 차트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 시장과 상관없이 얘는 갈 것 같아요. 시장과 상관없이 한 1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고 있다가 14,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거래도 없고 움직임도 세지도 않으면 거기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더 떨어지기도 하겠죠. 떨어질 생각이 있으면 벌써 떨어졌죠, 오늘.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질 네, 생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조만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뭐 계속 빠지진 않을 거고 이렇게 밀리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올라갈 때 맞춰가지고 얘도 14,000원 쪽까지는 14,000원 쪽까지는 이렇게 N자형으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14,000원까지 이상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얘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21,500원이고요. 한 40% 됩니다. 21,500원이요? 예. 21,500원. 일단 매수 타이밍이 그때 당시 굉장히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열달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네, 1년 동안 조금 비싸게 만- 탄 것 같았어요. 네, 네. 12,000원도 있었고 14,000원도 있고 16,000원도 있었고 18,000원도 있었고 그렇게 싼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하필이면은 고점에서 네. 그래서 지금 물 먹고 있는 거지만 지금 조정을 한 차례 지금 받았고요. 받았고 다시 돌리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모양을 잡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은 이제 호재입니다. 예. 일단은 유통 물량을 좀 줄여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가치를 올려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장이 지금 찌글찌글해가지고 오늘 좀 살짝 조정받아서 해도 밀리는 건데 다시 뭐 18,800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지만 쉽게는 안 밀릴 것 같고 뭐 여기서 횡보 조정 받다가 다시 올리치면은 21,000원에서 22,000원은 갖다 놓을 거예요, 얘도. 예, 예. 그래서 이거 짧게 보지 마시고 한 달, 두 달 정도 내에서 정고 좀 돌파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수익이 나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손절하지 말고 보유 말씀드립니다. 예, 예. 혹시 연말까지 가도 상관없을까요? 뭐 연말까지 가져가요, 이거를. 그 전에 수익이 나면 예, 수익이 나면. 그렇죠. 수익이 나면 다시 질문을 주시고 그리고 네. 나서 그 다음 뭐 이제 7월 달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게 낫죠. 그럴까요? 그렇죠. 연말까지 가기 전에 7월 달에 한번 쿵 하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수익이 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정고점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가 먼저 중요한 거니까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넘어갈 흐름인지 아닌 건지 다른 IT주들을 그때 이제 점검을 해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근데 지금은 보이는 거는 그냥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정도만 지금은 보여요. 그래서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JEC 케미칼. JEC 케미칼 예, 예, 예. 7,400원에 100%입니다. 7,400원에 100%? 예, 예. 요거 요즘 조금 움직이는데 매도 네.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요거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전에 저쪽 왼쪽에 예. 사셨구나. 예, 예. 자, 저렇게 보니까 지금 손실이 몇 프로까지 났었었냐면은
한 21%까지 났었다가 지금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다가 올라왔으면 그때에서는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마이너스 21%라고 떨어졌을 때에서 아, 이거는 나는 알고 있었어. 나는 이걸 조정이라고 나는 보고 있었어. 나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라는 생각을 하면 가져가시면 되지만 예, 예. 21%에 물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예, 무조건 예. 절반은 팔아주는 게 좋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더 그러니까 5일선을 타면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기가 외국인들 열심히 사고 있는데 예, 예. 얘네들이 언제 또 이거를 고점에 또 부딪힌다고 또 팔고 탁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살금살금 팔면서 가야 돼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해갖고 이거 정고점 8,300원에서 500원 요 사이까지는 더 갈 수는 있지만 지금서부터 수익이 이미 났다면 비중을 줄이면서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8,000원에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조금씩은 계속 분할 매도 하면서 가시고 예, 예. 8,000원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 이상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잠시 시장 중간 점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후성을 만나봤는데요. 현재 3% 빠지고 있습니다. 1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매수가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고요.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보다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매수세가 9천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지만 지수 상승까지는 힘에 부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68% 하락하면서 1,02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이 좀 요상한데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들은 조금 떨어져요. 특히 대형주 쪽에서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쪽 애들이 좀 흔들림이 좀 심한데 이거는 그렇게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오히려 대형주들이 적게 빠지고 코스닥 종목들이 20%씩 빠져버리게 되면 체감이 완전 나빠지는데 대형주들이 대신 빠져줘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금 빠져주는 쪽이 자 LG전자 빠져요. LG전자가 지금 3% 빠져주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도 또 빠지죠. 1.8%.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애들이 빠져주는 거는 개인들한테 오늘 체감은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오늘 지수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5일선 이탈 나왔죠. 눌림목 조정입니다. 눌림목 조정이지만 깊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약간 왜곡입니다. 뭘 왜곡이냐면 지금 대형주들이 대신 빠져주면서 체감은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체감이 좋다고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종목도 갖고 있는 거 마이너스 10%씩 깨집니까? 종목들? 아니죠. 그렇죠? 원래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 마이너스 10% 혹은 15% 떨어지는 애들을 한 개, 두 개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시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올라왔는데 흔들리며. 근데 그걸 대신해서 빠져주는 게 대형주들이 대신 빠져줍니다. 그럼 뭐가 빠져주느냐? SK하이닉스. 그렇죠?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대신 빠져주죠? 근데 이 빠져주는 애들도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시장을 박살내기 위해서 빠지는 건 아니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었다가 뭐 다시 올라가려고 하나 보죠. 그럼 반면에 올라가는 쪽은 좀 빠진 거 좀 더 볼까요? 한번. 자, 삼성전기도 떨어지고요, 지금. 삼성전기도 지금 떨어지고. 근데 떨어진다 한들 이 추세도 안 깨지고 저점도 안 깨지고. 그러니까 빠질 수 있을 만큼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딱 제가 봐서는 1.2% 정도 빠지는 코스피의 느낌은 아니고요. 대충 한 0.8% 정도에서 1% 정도 떨어지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 느낌인데 조금 지수가 좀 과하게 좀 더 빠지는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뭐 동국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동국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쪽 애들이 좀 강하고 개별주 쪽으로는 뭐 강하게 움직이는 쪽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이쪽 애들이 여전히 좀 잘 버티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 개수가 2배 가까이가 많죠. 코스피도 지금 657개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933개는 빠지고 있어서 당연히 체감은 안 좋을 수 있죠.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 뭐 올라가는 거를 자꾸는 있질 않을 거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흐름은 시장에 있어서
그 충격은 좀 덜하지 않나. 오늘 코스피 1.25% 빠지고 코스닥은 보니까 0.66%밖에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생각보다 덜 빠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버틸만 하지 않나. 그러면 이 버티는 건 좋은데 어떤 걸로 버틸 거냐. 올라갈 목표치가 크거나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쪽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애들이 또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경기 민감주. 근데 지금은 이제 만만한 쪽은 이제 별로 없어요. 다 올라가 버려갖고. 근데 그나마 증권주 정도? 근데 IT 부품주가 좋을 것 같아요. IT 부품주가. 왜냐면 IT 부품주가 최근에 계속 흐름들이 좋았고 정고점을 돌파를 해줬고 그래서 계속 IT 부품주 얘기하는데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흔들릴 때 IT 부품주에서 오늘은 그래서 아까 전에도 후성을 말씀드렸던 게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이제 많이 샀던 종목들이 눌리면은 어차피 빠지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눌렸다가 다시 반등 주고 다시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 아까 61선 있죠? 그 라인.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3,000 정확하게 3,080 라인인데 61선이 심리적으로는 3,100선. 요거 무너지지 않으면 3,100에서 3,080 무너지지 않으면 눌림목을 하루 이틀 줬다가 다시 튀면서 종목들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시장에 순환매가 살아있으면 시장은 죽지 않거든요. 업종의 대표주가 무너져야 죽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눌림목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알 거예요. 3월 11일 날에서도 3월 10날 그때에서도 3월 중순에 시장이 흔들렸죠. 그때에서가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서 자화전자는 44%. 뭐 다른 종목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종목들이 10에서 15% 대형주도 올라갔었던 이유가 그때 3월 달에서 흔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흔들어주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지금은 이제 사줄 수 있는 현금만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현금이 거의 없다라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현금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눌림목에 사야 된다는 얘기고 현금이 없다면 그게 이제 소비주에 있거나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에 있거나 아니면 IT 섹터에 있다면 크게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부분들은 또 금방 또 들어주게 돼 있다. 그 부분은 뭐 하루 이틀 또 지나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또 나올 테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이 흐름에 너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상담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전화 연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그냥 OCI를 네. 나는 한 17만 원까지 갖고 가려고 안 팔고 계속 있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 올라오더라고. 근데 어저께 오늘 팔까고 안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란가 전문가님 여쭤보려고. 이거 단기로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17만 원까지 가시면. 아니, 저는 오르기만 하면 오래 갖고 가지요. 그러니까. 자, 네. 그러면 좀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이거 어차피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10만 원 안 깨지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가 내일 원래- 12만 원으로 내려와도 버텨야 되는 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11만 원 내려가도 이건 버티면 됩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잔파도를 타지 말라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지금 OCI도 태양광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를 줄여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신재생을 해야 되는 이유, 지구의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아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환경의 그 변화로 인해서 그 지구에 있는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거고 17만 원 아니고 20만 원까지 보면서 가져가야지 이건.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전문가님 보기에도 20만 원 가것이요? 대신에 단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앞으로 1년, 2년 보시고. 예, 예. 1년, 2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이고요. 이거 10만 원 안 예. 깨지면 그냥 갖고 가면 돼요. 10만 원 안 깨지면? 그렇죠. 10만 원 안 깨지면. 예, 예. 아유,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질문 들어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참 지루하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는데
이게 매수 가격이 7,400원에 비중은 20%. 네, 보유는 괜찮아요. 보유하고 있으면은 7,500원까지는 그냥 뭐 심심하면 올라가는 자리고 거래가 실리면은 8,000원, 8,500원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갑니다. 근데 지금 거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행보만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면은 거래가 실리는 쪽에 있는 매매 패턴으로 공략을 바꿔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손실을 날 종목은 아니니까 수익권역에서 7,500원 정도 갔는데 좀 탄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여기서 무조건 8,000원에서 8,500원 무조건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TYM 이라는 종목. TYM. 일단 기업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기계주로 좀 되어 있고요. 트랙터, 콤바인, 담배 필터 사업, 농기계, 그러니까 농기계 관련주 쪽인 것 같은데 차트는 정배월이 괜찮네요. 좋네요. 차트는 괜찮고 매수가격 1,690원에 비중 10%. 일단은 수익에 있으시고 길게 보실 거면은 1,600원 안 깨지면은 끌고 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전고점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끌고 가면은 뭐 2,000원 정도도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보유 말씀드리고 1,600원 안 깨지면 끌고 가세요. 단타 단기 하실 거면은 전고점에서 그냥 수익 날 때 1,800원대에서 터시면 되지만 이거는 단기보다는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인 삼강 ENT, MNT, 자, 삼강 MNT 매수 가격은 21,620원에 비중 30%. 이거는 지금 조정받겠다고 떨어지려고 그러네요. 매수 가격이 높죠. 단기는 손절, 중기는 보유는 되지만 15,000원까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인정 안 해요. 저는 그냥 만약에 이거를 저가 11,620원에 공략했는데 오늘 떨어지네? 저는 이미 벌써 아침서부터 던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벌써 5일선 이탈되면 이거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기를 말씀드린 거고 중장기는 아직 여기가 지지가 되고 기가 외국인들이 여전히 물려있고 가지고 있으니까 매수 단가가 문제인 거죠. 매수 단가가 15,000원, 17,000원만 됐었어도 이거는 그래도 조정도 인내하면서 끌고 가면서 전고점 돌파를 생각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세게 받을 거를 인정하면은 보유가 되지만 단기 성향이라면 손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매수 가격 25,500원에 비중은 10%. 언제 사셨는지가 이거는 뭐 예전에 샀다가 물렸다가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수익으로 바뀌면 그때서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물려있다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쉽게 안 죽어요. 눌리면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눌리면 그냥 갖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요.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뭐 올해 내에서는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그 전에 27,000원이 고비겠죠. 어쨌든 수익에선 돌릴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날 때 절반을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유튜브 상담의 올릭스 매수 가격 54,000원에 비중은 50%. 비중이 인데 수급은 괜찮은 것 같고요. 수급은 뭐 최근에 나쁜 흐름은 없고 그리고 요 회사는 신약개발 업체네요. 재무 상태를 보니까 뭐 적자 뭐 제약주들이 뭐 다 그러니까 일단 적자이긴 하지만 차트 흐름을 봐서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4,000원이라고요. 물린 거네. 지금 제약주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반등 나오면 다 털어내야 됩니다. 제약주들이 이게 실적들이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제약주도 실적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대감이 또 소멸이 돼버리면 또 다른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제약주는 다시 밀릴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이 지금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실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에 다시 올라왔던 애들이 다 밀려버리게 되면 얘도 다시 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손절을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시고 근데 저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비중을 줄입니다. 저라면. 근데 이게 좀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자, 노란톡방에 계속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얘기들 계속 넣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